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NFT 관련된 전문 변호사시자 지금 법대 교수님으로 계시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루시는 그 법률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분야 전문이신지. 저는 이제 문화 콘텐츠 관련된 네.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미술과 패션, 스포츠 이런 분야를 다루고 있고 그 외에 민사나 형사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법률과 관계돼서는 저작권, 계약법, IT와 관련된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하고 있고 미술법, 세법 이런 부분들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작권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많이 발생하고 몇 있죠. 년도부터 좀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네. 저작권 자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한참 오래됐지만 네.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전체적인 모니터링과 이렇게 네. 징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는 이제 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 이후에 IT 쪽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인터넷 관련된 뭐 전송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권리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저작권 또는 권익 보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작권법, 그와 관련된 그런 소송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저작권법도 발전했고 권익 보호도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아까 관련돼서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좀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BTS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네. 음원을 판매했을 때 저작권 또는 그 밖에 저작 인접권, 음원을 유통하고 네. 또 음원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약들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네. 그 외에 이제 또 공연할 때도 단순히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들이 또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분야를 또 선택을 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네.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좀 애정이 강하고 이 분야에 관해서 일하시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이나 콘텐츠 관련해서 직접 나서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굉장히 애정 깊게.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제일 핫한 키워드 중에서 NFT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NFT 관련돼서 다뤄본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뭐 NFT라는 존재가 등장한 지는 사실 좀 되긴 돼요. 왜냐면 언제쯤 등장?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상 화폐, 가상 네, 자산들, 블록체인을 포함한 가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가상 자산들이 등장한 지는 뭐 2016년, 17년부터 해서 꽤 됐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낸 부산물 중에 예술 쪽에 네. 또는 이제 게임 관련된 부분에 네. 있어서는 이제 NFT가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되기 시작한 거는 아마 작년 초반에 이제 미술 시장에서 유명한 몇몇 작가들이 NFT 관련된 여러 가지 판매, 그다음 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네. NFT가 굉장히 키워드로 등장했고 그 이후에 네. 비약적으로 NFT 그 시장이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많은 NFT 작가들 네. 또 판매 플랫폼들 네. NFT 제작하는 네. 사업체들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마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옥석 가리는 그런 단계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NFT 작가나 사업체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는 뭐 네. 너무 많습니다. 많은 만큼 또 그만큼 분쟁이 일어날 여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NFT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디지털 아이템의 고유성을 부여를 하는 기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그냥 디지털 그림만 NFT로 보통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전자 그림, 팝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될 개념이 디지털 아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NFT 아트가 있는데 네. 디지털 아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디지털로 구현된 작품을 얘기하는 거라서 네. 어떤 예술 작품이라도 다 디지털화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네. 유일한 희소성을 부여한 게 NF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FT는 거기다 이제 예술을 붙이느냐 아니면 뭘 붙이냐에 따라서 막 달라질 수 있어요. 꼭 네. 예술이 아니더라도 뭐 게임 장르라든지 네. 뭐 문서라든지 네. 뭐든지 NFT화 시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유일무이한 그 희소성 그것 때문에 전자 원장의 진정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고 거래를 하고 그 거래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투자 열풍이 부는 거죠. NFT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서 소장하는 경우들도 꽤 있겠습니다만 그 자산들이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디지털 아트가 왜 많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전자 그림이 되게 많이 사람들이 사고 팔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NFT 아트로 만들어진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NFT 작가들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는 기존 작가들이랑 좀 다른 그룹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들도 기존 필과는 좀 다르게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에 가까운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기존의 갤러리들 또 미술관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명 작가들도 내 작품을 NFT화한다든지 아니면 NFT를 염두에 두고 새로 작품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화된 기존의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NFT를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작품들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존 작품이 있는 경우는 그냥 이 그림을 사진 찍어서 뭐 이걸 스캔하는 형식? NFT화하는 거는 이제 또 단순하게 스캔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른바 민팅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으로서 전자 원장에 기록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에 예술작품이 하나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 원장에 또 하나의 작품이 존재하는 셈이죠. 결국 두 가지 작품이 같이 거래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어느 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힙하게 가는 작가일수록 NFT에 기록된 작품이 더 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 게 작년 그래피티 거리의 화가로 유명한 뱅시가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NFT화 했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 작품 을 불태워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충격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원본보다 이제 디지털화된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몸소 이제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죠. 온라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로서 거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뱅스 같은 트렌디한 작가가 아닌 나머지 작가들도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NFT화를 해서 다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공 실패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어느 플랫폼에서 어떻게 팔린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큰 의미도 없고 저도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김마리 작가가 있습니다. 마리 킴이라는 작가는 작년 5월 정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NFT의 효시가 될 만한 그런 큰 이제 판매를 올렸는데 오프라인에선 작품 가격이 뭐 기껏해야 뭐 1,000만 원, 2천만 원씩밖에 안 되는 뭐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도 있고 근데 NFT화 된 이후에는 5억 원 정도에 팔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NFT로서 새롭게 등장한 그 트렌디한 부분도 있겠고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MZ세대 감성에 좀 그게 호소할 만한 그런 작품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게 이제 그 이후 2차, 3차 판매할 때도 그 가격이 유지할지는 더 두고는 봐야겠습니다만 부르는 가격과 받아준 가격이 5억 원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이게 경매식으로 금액이 측정이 되는 건가요? 주로 경매식이 제일 많고요.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하는 것도 이론상은 가능해요. 그러면 이건 되게 새로 생긴 시장이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는 거죠. 그 금액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하네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이제 미술 시장 또는 예술 시장 기본적인 가치랑 비슷할 텐데 미술 시장 가치도 과연 피카소가 진짜 1,000억 원을 하는지 이거 사실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경매를 통해서 판매가 되면 그래도 여러 차례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마켓 프라이스가 설정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안 팔리는 가격 그런 작품들 같은 건 가격이 없는 거죠. 한 번 팔린 가격이 그냥 시가가 되는 거예요. 미술 작품은 가격 산정하는 문제가 말이 많고 심지어 NFT 작품들 중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전거래 이른바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식의 거래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NFT 관련돼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 생긴 시장인데 맞습니다. 그럼 법적인 논쟁이 어떤 것 때문에 좀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NFT가 막 시작했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딱 떨어지는 딱 맞아떨어지는 법 규정도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기존 법 체계를 갖고 NFT를 규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저작권 내지는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NFT를 자기 작품 또는 남의 작품이라도 허락을 받은 작품을 NFT화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자기 작품이 아닌 경우나 허락받지 않은 남의 작품 허락받은 것처럼 해서 올리는 경우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오픈스에서도 그 사건이 굉장히 크게 커져가지고 과연 이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플랫폼의 그 신뢰성도 떨어지고 허락받지 않은 NFT를 구입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거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큰 걸로 돼 있고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가자면은 NFT 작품이 진짜 그 NFT 작품의 독립적인 지배권에 해당하는 저작권, 물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NFT라는 것 자체는 관념적인 내용이고 해당하는 그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한 것이냐. 저작권과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저작권은 물권이자 소유권이지만 라이센스는 이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거는 채권입니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적용된 법리가 완전 다른 건데 NFT의 성질에 대해서 아직 물권인지 아니면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인지 이 여부가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지금 나오는 그 내용들도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물권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채권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 외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조금 네. 더 말씀드리자면 NFT 거래를 통해서 소득 얻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과연 NFT로 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예술로 따질 것이냐 네. 아니면 주식 같은 성질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과세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도 달라지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적어도 이제 올해 정도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야 되죠. 내년부터 이제 과세를 하기 시작한다면. 내년에 과세 시작하기로 거는 그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블록체인 관련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확실한데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문제가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가장 요즘 포커스 맞춰서 연구하는 부분이 NFT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과세 쪽 쟁점이거든요. 혹시 마무리 전에 오늘 소감 아니면 그냥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네.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뭐 트렌디한 아이템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젊은 세대 또는 뭐 이렇게 트렌디한 거를 따라가는 분들과 함께 네. 연구하고 네. 또 발전하는 그런 흐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